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라이브 문을 엽니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 평가를 받는 서울 고등학교는 13곳. 일반고로 전환되냐 아니냐 교육청의 재지정을 받게 되는데 이게 불합리하다며 어제 서울 22개 자사고가 기자회견을 열고 집단 거부 의사를 밝혔습니다. 현 정부의 국정과제지만 한편으로는 학교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여론 때문에 이를 둘러싼 교육계의 갈등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3월 26일 뉴스라이브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오늘의 헤드라인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설명회에서 주민들은 구체적인 개발 계획을 요구했습니다. 사업 완료까지는 최소 8년이 걸릴 전망입니다. 민주시민 주권의식 함양과 정치 참여를 높이기 위한 노원구 시민대학이 문을 열었습니다. 시민단체와 주민 200여 명이 참여했습니다. 서대문구가 대학생 무료 이사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서대문구 내 이사는 물론 인근 자치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 오는 경우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어제 오후 3시경 종로구의 한 조각 작업장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2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습니다. 서울시가 광화문 광장 재구조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논란이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지역 주민들은 교통 대책을 요구하고 있는데 몇몇 시민단체들은 지역에 국한된 문제보다는 시민들을 위한 공간으로 만드는 논의가 더 필요하다며 입장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지혁배 기자입니다. 서울시는 지난 1월 새로운 광화문 광장 조성을 위한 국제설계 공모 당선작을 공개했습니다. 역사성을 간직한 국가 상징 광장이자 열린 일상에 민주 공간으로 탈바꿈한다는 청사진을 내놓은 겁니다. 하지만 광장 복원과 차선 축소에 따른 교통 문제, GTX-A 복합 역사 설치 같은 논란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몇몇 시민단체가 모여 원탁 토론회를 가졌습니다. 서울시의 새 광화문 광장 계획에 정작 시민이 빠져 있다며 새로운 쟁점을 제기했습니다. 시민위원회가 대부분 전문가로 구성된 상황에서 어떤 회의를 했는지도 알 수 없는 점과 기본 계획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공모가 이루어져 다수의 조경, 건축가가 외면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2021년 5월 달에 박원순 시장의 세 번째 임기 안에 완공을 하겠다고 하는 그런 것을 좀 떨쳤으면 좋겠다. 좀 멀리 보고 논의들을 해갔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을 위한 광장으로 조성한다면서 정작 시민 이용 현황 등에 대한 기본 자료도 없이 개발 계획이 추진되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습니다. 교통대책 역시 설계 공모 조감도에 나온 대로 10차선을 6차선으로 규정해 짜맞추기식이라는 주장입니다. 더욱이 막대한 세금이 드는 GTX-A 민자 역사 조성도 공론화 과정이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언제 우리가 광화문 광장 얘기를 하면서 GTX 얘기를 했었지? 이 도로들이 정말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는 건가? 라는 질문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근데 그 부분에 대한 서울시의 답변은 완성된 것이 아니고 협의를 하겠다. 광장 주변 주민들로 구성된 광화문 광장 환경지킴이는 시민단체와는 다른 입장입니다. 각종 집회와 행사, 교통 혼잡에 대한 대책에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먼저 반영돼야 한다는 겁니다. 광화문이 정말 시골 장터를 지금 만들고 있고요. 하루도 지금 끊임이 없이 시 갈등의 현장입니다. 정말 혼란스럽고요. 광화문 광장 계획의 쟁점과 다양한 문제점을 새로운 시각으로 접근한 원탁 토론회는 서울시 관계자 없이 제한된 공개 자료만으로 토론이 이루어져 아쉬움을 남겼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지역배입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을 위한 전략 환경 영향평가서 주민설명회가 어제 열렸습니다. 주민들의 관심이 몰린 사업이다 보니까 환경 영향평가 설명회인데도 불구하고 앞으로의 사업 방향에 대한 많은 질문들이 쏟아졌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해봅니다. 엄정규 기자. 네, 보도국입니다. 네, 먼저 차량기지 이전 사업에 대해 간단히 설명해 주시죠. 네, 간단히 말해 현재 구로동에 위치한 25만 제곱미터 규모의 차량 기지를 광명시 노은사동으로 이전하는 사업입니다. 예. 총 연장은 9.4km고
이 사이 광명 구간에는 정거장 3개소가 새롭게 들어섭니다. 예. 이전이 완료되면 구로구가 이전 부지를 활용할 수 있게 되는 만큼 지역 발전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가 높을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네. 이 국토부가 설명회를 연 만큼 개발에 대한 주민들의 기대 역시 커졌을 것 같은데 어땠습니까? 네, 설명회가 열린 구로 구민회관은 약 500석 규모인데 설명회를 듣기 위해 찾은 주민들로 빈자리를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예. 이날 설명회가 환경영향평가 설명회인 만큼 이전에 따른 환경 문제가 주로 다뤄졌는데 주민들은 구체적인 이전 일정과 이전 이후 남은 부지에 대한 개발 계획에 대해 설명해 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예. 특히 내년 총선을 앞두고 또다시 선거용 사업으로 내세운 것 아니냐는 불만도 쏟아졌는데요. 국토부 측은 이전 부지 선정에 어려움이 있어 사업이 늦어졌고 최근 이 문제가 해결돼 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일 뿐 선거와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습니다. 네. 아울러 이날 구로구 관계자는 이전 이후 현 부지에 대한 활용 방안은 현재 연구 용역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로 결과가 나오는 4월 중 설명회를 열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예. 그런데 이전 사업이 2000년대 초반부터 시작되고 또 그동안 지지부진하다 보니까 사업의 진정성에 대해 주민들은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앞으로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이날 설명회에 따르면 사업 완료에는 앞으로 8년이 소요될 것 같습니다. 8년이요? 네, 이것도 앞으로의 과정이 원활하게 진행돼야 한다는 가정이 필요하고요. 예. 현재 사업 타당성 조사 역시 조건부 통과 상태입니다. BC, 그러니까 비용 편익이 0.97로 사업성이 있다라고 하는 2를 넘지 못했기 때문인데 예. 대신 현 부지의 80%를 일반 상업지역으로 용도 변경해 사업비를 충당하라는 것이 이 조건의 핵심입니다. 네. 용도 변경은 구로구와 서울시의 권한인데 이는 양 기관이 의지를 보이고 있어 걸림돌이 되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문제는 이전하는 지역, 그러니까 광명시 주민들의 여론인데요. 예. 이날 설명회에도 광명 주민들이 찾아 반대 의견을 피력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찬성 측 주민도 역시 설명회에 참석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주민 반대 여론을 어떻게 해소하느냐가 사업 추진의 열쇠가 될 전망입니다. 네. 한편 이날 오전에 광명에서 열린 주민 설명회는 주민들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이상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엄정규 기자 잘 들었습니다. 주민들의 오랜 수건 사업이긴 하지만 넘어야 할 산이 꽤 많이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구로 차량기지 이전 계획 살펴봤습니다. 어제 오후 3시쯤 종로구 장사동의 한 조각 작업장에서 불이 났습니다.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벽 일부가 그을리고 글씨 조각기계 등이 불에 타 소방서 투상 2천만 원의 지산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조각기계에 연결된 모터가 과열돼 불이 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4일 오전 11시 30분쯤 삼성산 칼바이 능선의 국기봉 하단에서 등산객 한 명이 추락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 전모 씨가 부상을 입어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지난 24일 오후 1시 30분쯤 북한산 국립공원 탕춘대 능선에서 등산객 한 명이 발을 엇디뎌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이 사고로 등산객 김모 씨가 왼쪽 발목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습니다. 뉴스라이브 사건 사고였습니다. 지방자치제가 뿌리 내리면서 시민들의 정치 참여도 활발해지고 있습니다. 노원구 주민들이 민주주의 가치와 주권자의 역할이 무엇인지 알아보겠다며 시민대학을 만들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화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노원구 시민대학이 창립총회를 열고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시민단체 10여 곳을 비롯해 주민 200명이 창립 명단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설립 목적은 노원구민 스스로 민주시민으로서의 덕목과 자질을 배워보자는 것입니다. 민주주의 제도는 어떻게 작동하는지, 지방자치제 의미와 시민자질 함양 등 4개 학습 분과가 개설됩니다. 이름은 거창하게 시민대학이지만 시민들 누구나 오셔서 자기의 삶을 얘기하고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그런 학습의 장을 만들려고 합니다.
노원 지역에선 지난 5년 전부터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해결해보자는 취지의 각종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선거 분석 포럼과 심포지엄, 전문가 강연회가 한 해 수차례 열렸습니다. 하지만 운영 조직이 제각각이고 프로그램도 일회성이란 점은 한계로 지적받아 왔습니다. 시민대학이 문을 열면서 짜임새 있는 교육과 체계적인 운영이 가능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지역사회를 많이 알아야 된다라는 그런 취지하에 공익을 위해서 그분들과 함께 연구하고 또 주민들 교육도 시키면서 주민과 함께 노원의 민주시민을 길러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비영리 단체인 노원시민대학은 회원들의 후원과 회비로 운영됩니다. 대학 측은 민주시민교육과 관련한 서울시 공모사업 지원 등 관련 사업에 적극 나설 것을 약속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요즘 대학생들 집을 얻는 것도 어렵지만 이사 한 번 가는 비용도 적잖은 부담입니다. 서대문구가 관내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무료 이사 지원 서비스를 시작했습니다. 자세한 소식을 이승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대학 졸업을 1년 앞두고 독립을 결심한 남충걸 씨. 집도 구했고 이사 준비도 끝냈지만 짐 옮기는 게 문제입니다. 거리도 가깝고 짐도 적지만 이사 비용만 20만 원이 들기 때문. 그렇다고 이사업체 도움 없이 짐을 옮길 방법도 없어 난감한 상황입니다. 적다면 적은데 이제 대학생들 입장에서는 아무래도 그것도 좀 큰 돈이잖아요. 또 뭐 한두 푼 드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거 아끼고 하면은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처럼 이사 비용의 부담을 가지고 있는 대학생들을 위해 서대문구가 나섰습니다. 먼저 짐을 나를 수 있는 1톤 트럭 한 대가 지원됩니다. 또 이삿짐 운반 경력이 있는 공공근로자 3명이 집안까지 짐을 날라줍니다. 이삿짐 포장에 필요한 에어캡과 포장 박스도 지원해줍니다. 이 모든 과정이 무료입니다. 서대문구 특성상 대학교가 많아서 대학생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자 시작했고요. 이삿짐은 화물 1톤 차량 분량으로 사다리 차가 필요 없는 저층이나 엘리베이터가 있는 고층이 해당되고요. 대학생 이사 서비스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4시까지 이용 가능합니다. 서대문구 안에서 이사를 하거나 인근 은평구와 마포구에서 서대문구로 이사를 오는 경우에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사 예약은 서대문구 일자리 경제과를 통해 할 수 있습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승준입니다. 성북구의회 여성 의원들이 특별한 봉사활동에 나섰습니다.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을 녹음하는 일인데요. 봉사 첫날 현장에 이혜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목을 가다듬고 차분하게 책을 읽어나가기 시작합니다. 소리를 내어 책을 읽는 일이 익숙하지 않다 보니 때때로 실수도 생깁니다. 하지만 마음을 다잡고 다시 집중합니다. 자신의 목소리에 기대 책을 읽게 될 누군가를 떠올리니 한 글자 한 글자 최선을 다해 읽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목소리로 인해서 이 책에 거부감이 생기면 어떡하나 사실은 그게 좀 걱정이었고 이제 그것만 아니라면 저희가 하는 게 사실은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 마음이 전달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 성북구의회 여성 의원들이 시각장애인을 위한 책 녹음 봉사에 나섰습니다. 7명의 여성 의원 모두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현장 방문차 들린 시각장애인 복지관을 통해 책 녹음 봉사를 접하게 됐습니다. 혹시나 사투리나 어눌한 발음 때문에 방해가 되지 않을까 걱정도 앞섰지만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서비스인 만큼 용기를 내보기로 했습니다. 우리가 책을 읽어서 또 나 아닌 다른 사람이 나의 감정을 똑같이 교류할 수 있고 전달할 수 있다는 그런 기분 때문에 굉장히 설렘도 있었는데 아무튼 여러 가지를 하면서 어려움도 있겠지만 처음 시작하는 기쁜 마음으로 하고자 합니다. 7명의 의원 모두 책 한 권씩을 녹음할 예정입니다.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책 한 권을 녹음하는데 2달 정도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쁜 일정이지만 자신의 목소리로 책 한 권을 만들어내겠다는 여성 의원들. 마음을 담아 읽어내려간 책은 시각장애인들에게 울림을 주기 충분해 보입니다. 들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이혜지입니다. 강동구의회에서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공금 횡령 의혹을 받고 있는 강동구의회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처리를 놓고 여야가 극심한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의장 개인의 비위 혐의에 공무원들이 휘말리고 있다는 논란이 겹치면서 파문은 좀처럼 사그라들지 않고 있습니다. 보도에 박영찬 기자입니다. 강동구 의회 여야 간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소속 강동구 의회 이민택 의장이 개인 차량 수리비를 의회 공금으로 처리했다는 논란 속에 의장 불신임한 처리를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민택 의장의 불신임한 논의가 진행된 것도 3개월째. 지난 21일 임시회를 통해 의장 불신임안이 논의됐지만 민주당이 안건 상정 표결에 불참하면서 이날 회의도 파행을 거듭했습니다. 민주당은 의장의 공금 횡령 혐의를 놓고 경찰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온 뒤에 안건 처리에 참여하겠다는 입장입니다.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의장 불신임안 논의가 정쟁의 수단으로 전락되고 있다는 해석입니다. 정치적 목적을 갖고 불신임안을 강행 처리하기 위해 당내 갈등을 조장하는 일부 의원들의 의견에 깊은 유감을 표명하며 경찰의 수사 결과가 사실로 밝혀질 경우 불신임안을 상정하고 표결에 참석하겠습니다. 자유한국당은 이민택 의장이 의장직을 수행해선 안 된다는 입장입니다.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것과 별개로 공금 횡령 논란으로 임 의장이 지방자치법과 구의회 의원 행동 강령을 위반하는 만큼 불신임한 처리를 통해 의회가 정치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는 겁니다. 돈이 적다고 공금 횡령이 아니고 많다고 공금 횡령입니까? 형사건에 대해서는 형사건의 별개고 이거는 우리 의원 자체에서 잘못된 거잖아요. 의원 지방자치법에 위반된 사항 아닙니까? 한편 임 의장의 공금 횡령 의혹엔 강동구 공무원들도 연루돼 수사를 받고 있는 상황. 이날 회의가 파행되는 모습을 지켜본 강동구청 공무원 노조 측은 의장 불신임한 처리 불발에 따른 별도의 대응책을 준비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동기부여한 당사자는 이민택 강동구의 의장입니다. 기대와 희망을 갖고 오늘 이렇게 본회의에 참석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결과는 또 실망으로 끝나는 것 같습니다. 향후 또 대응을 또 강구할 예정입니다. 의장의 공금 횡령 논란 속에 강동구 의회가 얼어붙은 전국을 어떻게 풀어낼지 지역사회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영찬입니다. 서울의 마지막 달동네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전망입니다.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이 다음 달 열릴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소식을 박선아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는 재개발, 재건축 층수와 용적률 등 정비계획의 주요 내용을 정하는 절차입니다. 도계위 본회의를 통과할 경우 재개발 사업 추진의 8부 능선을 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10년간 제자리 걸음만 걷던 노원구 중계본동 백사마을 재개발 사업, 백사마을 정비계획안이 다음 달 17일 열릴 도계위 본회의에 상정될 전망입니다. 그러니까 설계안을 좀 잘 만들어서 도계위원분들한테 설득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는 거고요. 어쨌든 한 번에 통과하는 게 저희 목표고 20층으로 해서 한 번에 통과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아파트 층수입니다. 최고 층수를 놓고 주민대책위와 서울시 생각이 다릅니다. 대책위 측은 지난 2012년 정비계획 당시 발표된 최고 20층 설계안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자연경관을 해친다는 이유로 15층 배치가 적절하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양측 모두 발빠른 사업 추진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타협점을 찾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도 지금 도시계획위원회를 지금 만나고 있어요. 국민들 의견을 조금 계속 피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그 도계위 소위원회에서 결정이 그렇게 됐기 때문에 조율 중이긴 하는데 쉽지는 않네요. 네. 통과되게 만들어야죠. 또. 백사마을 재개발은 지난 2008년 추진됐습니다. 개발 방식을 놓고 주민대책위와 서울시가 갈등을 겪었고 시행사가 바뀌는 등 난항을 거듭해오고 있습니다. 딜라이브 서울 경기 케이블 TV 박선아입니다. 세간의 이슈가 되고 있는 버닝썬 게이트, 일파만파로 커지고 있습니다. 사건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시초 중 하나는 바로 변호사를 통한 공익 제보였죠. 비슷한 형태의 변호사 대리 신고제를 운영하는 자치구가 있습니다. 천서연 기자가 소개합니다.
마포구가 서울자치구 최초로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를 운영합니다. 안심변호사 대리신고제는 공익신고제도 안에 있는 하나의 운영 형태. 변호사가 제보자를 대신해 이름을 공개하지 않은 비실명으로 공익사안을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다시 말해 공익을 침해하거나 침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신고자의 실명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가 대신 신고해주는 형태입니다. 공익 침해 행위를 신고하고자 하더라도 비밀 보장이 안 되기 때문에 신고를 꺼려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비밀 보장하는 걸 강화해가지고 그 신고를 강화하는 거죠. 제보자가 변호사에게 사안을 신고하면 변호사는 법률 상담을 통해 공익 여부를 판단합니다. 공익적이라 여겨지는 사안은 마포군에 설치돼 있는 공익신고센터에 정식 접수되고 이후 처리됩니다. 마포구 본청을 비롯해 보건소와 사업소, 동주민센터와 구금고, 구비보조단체 등이 주요 신고 대상, 관내 음식점과 숙박업소, 노래방과 병원, 부동산 중개업소 등 구가 행정처분을 내릴 수 있는 곳도 모두 포함됩니다. 그래서 이게 활성화가 된다면 우리 행정도 투명해지고 우리 주변의 이런 모습들도 밝아지지 않을까. 변호사의 경우 이미 5명을 위촉해뒀으며 분야별 상담 가능한 변호사의 인적 사항과 신고 가능한 이메일 주소를 구청 홈페이지에 공개한 상태입니다. 한편 마포구는 신고자의 공익신고가 마포구 재산상의 이익이 되거나 공익증진에 기여한다고 인정되는 경우 국민권익위원회 관련 기준에 따라 보상금과 포상금도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딜라이브 서울경기 케이블TV 천서연입니다. 어제 고용노동부의 온라인 청년센터 사이트 접속이 한때 어려웠다고 하죠.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에게 월 50만 원씩 지급하는 청년수당 신청이 시작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의회 발의된 지하철 요금 청년 할인 조례도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도움이 필요한 세대, 도움을 줘야 하는 시대, 기초 체력을 쌓기 위한 청년들의 노력도 물론 필요할 겁니다. 뉴스라이브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